가뜩이나 금리 인하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2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만큼 커지면 유동성을 그냥 완전 퍼다 붓겠다는 뜻이죠.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건 비트코인에 더 없는 호재입니다. 요런 강한 상승들 있잖아요. 요런 거 한두 방 남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릴 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도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 한 3분기부터 만약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2억 넘어서거나 하면 1-20%라도 매도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6월 13일 오전 7시 20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막 미친듯이 빠지고 있죠. 한 11만 달러 넘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 좀 하락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만 5천 달러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는 좀 매물대가 많아서 일단은 좀 지지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조정이 맞으면 다 두드려 맞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7만 4천 달러에서 11만 1천 달러까지 올랐는데 이만큼 올랐는데 이만큼 빠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승에 비해서 아직은 조정이 좀 작은 편이라서 조정이 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어후, 기울기 보이시나요? 요때가 2022년이고요. 요때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요때쯤 취임했거든요. 트럼프 취임했을 때쯤이 최고 달러 인덱스가 뭐 한 그땐 110 찍었어요. 근데 거의 뭐 다이빙 수준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97까지 빠졌습니다. 97까지 빠진 게 2022년이거든요. 3년이 넘었어요. 3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거의 한 4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와, 뭐 엄청나죠. 이게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코로나 때 89까지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진 거거든요. 2020년도에. 이때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까지 빠지면 미국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럴 때 좀 투자하기에 괜찮은 때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조정받고 있긴 한데 우리 뭐 과거를 돌이켜 봐서 작년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이때 매수했으면 되게 좋은 가격이었죠. 요때 대체로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8, 9천 정도 했거든요. 지금 뭐 미친 듯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1억 4천이 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1억 넘었다고 기뻐하던 게 뭐 제가 느끼기엔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억까지 빠질까 싶을 정도의 가격이 됐어요. 어느덧 이렇게 조정을 그동안 받았는데도 1억 1,100만 원인가? 뭐 여기까지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좀 되게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점점 더 그런 느낌이 들겠죠. 향후에는. 지금 뭐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고래동 공부에 글을 좀 썼거든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 검색하면 저희 카페 나옵니다. 요즘에 제가 뭐 매일마다 글을 쓰고 있죠. 웅달님도 뉴스 매일 올려주고 있으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또 글을 올렸는데 환율이 어느덧 1356원까지 빠졌습니다. 와, 진짜 또 많이 빠졌네요. 무려 1%가 빠졌어요. 환율이 하루에 1%씩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데 좀 뭔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빠지고 환율이 갑자기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달러만 빠졌다고 보기에는 이게 모든 화폐 환율이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원화가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환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어렵지만
환율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12월에 작년 12월에 좀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400원이 넘어갔었죠.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 1,470원까지 갔었거든요. 1,470원. 거의 1,500원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장중한 때는. 여기까지 갔던 걸 생각하면 한 환율이 10% 정도, 달러가 10% 빠진 거거든요. 원화가 그만큼 오른 거고. 누군가는 이게 정상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대선도 되고, 이제 좀 전국에 안정이 좀 찾아오는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좀 들어섰으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좀 국고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지금 환율을 방어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1번일 가능성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근데 너무 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뭐가 뭐 프라자 합의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달러 인덱스 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우려 중인 거는 수출 기업에는 사실 안 좋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되게 안 좋거든요. 계속 이렇게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수출 기업들이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뭐 가전이나 반도체나 뭐 자동차, 철강, 진짜 하나같이 다 걱정입니다. 얘네들이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뭐 2차 전지까지도 다 하나같이 어렵죠. 조선 빼고는 좀 괜찮은 섹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달러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업비트에 표시되는 가격도 그 때문에 좀 빠지고 있죠. 사실 국제 시세, 그러니까 여기는 바이낸스 기준인데 바이낸스 가격 기준으로는 얼마 안 빠졌는데 업비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때 한 1억 6,300만 원까지 갔었죠. 올해 1월 달에. 근데 지금 달러가 빠지다 보니까 그때 가격보다 오히려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국제 시세는 여기 거의 근접해 있는데 넘을랑 말랑 하고 있는데 이미 넘었죠, 사실. 근데 업비트 가격으로는 아직 못 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이 부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달러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97.61까지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97.602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반등해 있는데 모르죠.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정해진 미래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금리 인하가 아마도 9월부터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9월에 다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하 많이 했고 9월에 나오고 9월, 10월, 12월 이렇게 세 번 금리 결정하는 날이 있거든요. FOMC라고 하죠. 이 중에 세 번 다 할 수도 있고 적어도 두 번 정도는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그리고 시티은행에 따르면 9월, 10월, 12월 올해 세 번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 1월, 3월 두 번 금리 인하 더해서 총 5번 금리 인하 할 거다. 요런 전망이 좀 있거든요. 앞으로 5번 금리 인하 되면 1.25%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비트코인의 대단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에 가장 쉽고 빠르게 작용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해진 미래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호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초였죠. 한 4월 3일이었나? 이때 뭐 관세를 미국에서 전 세계 일제히 관세를 때렸잖아요. 기본 관세 뭐 하면서 우리나라도 25% 두드려 맞았는데 3개월 유예를 해줬거든요. 100일 유예였나요? 하여튼 3개월쯤 유예를 해줬는데 그게 한 7월 3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7월 4일이라고 할게요. 독립기념일. 그럼 요때까지 협상을 어찌됐든 해야겠죠. 그럼 협상이 아직 안 돼서 이 날짜를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냐. 좀 못 박았어요, 일단. 트럼프는 관세 유예는 연장하지 않을 거다. 협상을 빨리 해라 하면서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니까 일단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6월 말 7월 초에 결론이 다 나게 되겠죠. 7월 4일까지는 결론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뭐 일본, 한국, 뭐 EU
EU 국가들, 뭐 영국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계속 협상 중인 것 같은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찌 됐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결론이 난다는 거죠. 결론이 나면은 불확실성이 일단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거는 좀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관세가 이제 결론이 난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한다. 이 두 가지 강력한 호재가 이거보다 강력한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에 특별히 어마어마한 블랙스완만 없다면 이거는 좀 비트코인 오르는 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금리 인하 때문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점점 박차를 가하고 있죠.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2조 달러 시장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 현재 시총이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만큼 커지면 유동성을 그냥 완전 퍼다 붓겠다는 뜻이죠. 스콧 베센트가 한 얘기니까 뭐 터무니없는 말은 당연히 아닐 테고 좀 일치합니다. 트럼프와 스콧 베센트가 하는 말들이 다 일방 같은 방향을 좀 향하고 있어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싶다. 그냥 이 말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감세 법안까지 통과되고 있죠. 돈도 좀 풀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약간 포퓰리즘 느낌? 좀 요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일단 부과하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국 정부들에서 외국 기업들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해서 그 돈으로 미국인들 잘 먹고 잘 사게 해주겠다. 요런 느낌으로 좀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좀 되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게 약간 음모론적인 거긴 한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날림으로 할 일이 아닌데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과연 원화에 좋을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화폐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많이 늘려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 원화가 많이 풀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조폐공사에서 원화를 마구마구 찍어낸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원화가 과연 괜찮을까요? 이렇게 좀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말로는 뭐 말도 안 되게 뭐 자본금 5억? 뭐 50억? 뭐 요 정도만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디폴트 날 가능성도 너무 크고 너무 위험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총재인 이창용 총재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 말하는 게 대부분 잘 맞아요. 이창용 총재가 되게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압박하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걱정됩니다. 뭐 약간 좀 요런 느낌이거든요. 저도 정말 진심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따라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이건 미국이잖아요. 우린 한국이고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지 않나. 원화를 막 찍어낸다. 원화가 괜찮을까요? 원화 가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나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산이 원화로 돼 있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 보는 거거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없던 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눈에 보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코인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 개판인데 아무것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인데 법 정비부터 하고 좀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정말 좀 5억 50억 이게 아니라 뭐 5천억 뭐 요 정도는 돼야죠. 적어도 좀 큰 자본 가진 한도 내에서 선별해서 이렇게 좀 주고 해야 좀 안정적으로 될 텐데 5억 50억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좀 터무니없습니다. 저 같은 개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달러이긴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마구 발행한다는 얘기는 달러가 시중에 엄청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는 것과 금리를 인하하는 것, 그리고 뭐 감세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죠. 미국 정부가 바라는 게 이쪽인 게 좀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약달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달러 가치가 빠진다는 건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건 비트코인에 더 없는 호재입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걱정하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뭐 한 10% 정도 빠질 수 있죠.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1년을 봤을 때 과연 그게 비트코인의 악재일지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 헤지펀드의 거물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폴 튜더 존스라는 분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따서 튜더 인베스트의 설립자이신데 자산이 되게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돈 많은 관상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한 10%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이렇게 하락하면 비트코인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죠.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요거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더 걱정입니다. 사실 뭐 달러 가치야 저는 뭐 오르면 오르나 보다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는 뭐 부동산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산이 원화 표시 자산이잖아요. 이게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하게 되면 부동산에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원화 가치가 또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수출 기업에는 좀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환율은 좀 안정화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수준에서 한 1350원 되잖아요. 요 수준에서 좀 안 변했으면 요런 바람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오르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모로 환율은 안정될수록 좋은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 벤스랑 미국의 넘버원 넘버투죠. 트럼프랑 파월이 멍청이라고 했다고. 이분은 좀 언어 순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도 나이가 있으신데 참 미국은 매너가 없어요. 파월의 멍청이라고 하면서까지 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 벤스도 역시 부통령이죠. 파월을 둘이서 쌍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압박 안 해도 좀 정해진 미래인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압박을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아마도 9월, 원래는 6월이었는데 파월이 관세 좀 지켜보고 이걸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일단 지켜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손조치가 없습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하는 게 파월이 좀 주로 취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사실 PPI도 예상치가 지난달 대비해서 0.2% 오르는 게 예상치였는데 0.1%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건데 아무튼 인플레이션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연준 목표치가 2.0%였잖아요. 여기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CPI도 지난번에 보니까 2.3%였나요? 2.4%였나요? 하여튼 뭐 거의 다 왔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극만 안 되면 원래 예정됐던 대로 그렇게 금리 인하도 착착 잘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마도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되면서 달러 패권도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아까 이 말 하다 말았구나. 약간 좀 음모론적인 거긴 한데 제가 뭐 음모론 좋아하는 사람은 전혀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 전 세계 화폐가 달러로 통일될 수도 있다. 이런 음모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정말 화폐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마저도 원화 가치가 뭐 예를 든 겁니다. 계속 떨어져. 그리고 달러 가치가 달러의 위상이 달러 패권이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사람마저도 외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얘는 막상 써보니까 가격이 오히려 달러보다 더 안 좋더라 하면은 여길 외면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뭐 아르헨티나나 뭐 좀 화폐가치 떨어지는 남미 국가들 혹은 아프리카 국가들 혹은 심지어 EU마저도 뭐 이렇게 화폐 가치가 센 나라들 뭐 일본도 포함해서 얘네들이 자국의 화폐를 하나씩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화폐가 달러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음모론입니다. 좀 확대 해석한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미국의 진짜 야심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너무 투머치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돼서 유동성이 늘어나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입장에서 혹은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좋은 건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이 뜻하지 아니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난이도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제가 방송 시작한 지 비트코인 방송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대략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3년 요맘때부터 비트코인 방송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2023년 한 여름쯤부터 지금 좀 날씨 더워졌으니까 2025년 여름이라 생각하고 2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초기에 제 방송 보면서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겠죠.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뭐 빠지냐? 제 눈에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한두 방 남은 것 같아요. 강력한 한두 방. 뭐 요런 강한 상승들 있잖아요. 요런 거 한두 방 남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릴 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한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도 좋은 시장이지 않을까. 하지만 올해 한 3분기부터 만약에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2억 넘어서거나 하면 조금 뭐 1, 20%라도 매도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열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오르게 되면 또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나스닥은 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빠져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 때문에 비트코인 순위가 다시 구글한테 까였어요. 그래서 7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 내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길어야 한 3, 4년 내로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비트코인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래동 공부에 1비트 모으기 요게 있잖아요. 모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행이조아님이 어제 올려주신 글인데 무려 4.87비트를 모으셨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 월렛 보여주신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도 작년 4월쯤이었나요? 게시글 보기 하면 나오는데 이때 이미 3비트를 모으셨죠.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으로 모으신 것 같아요. 3비트 깔끔하게 딱 3비트 모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커스터디 서비스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개인 지갑이죠.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서 4.8비트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많이 모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호주노예님도 진짜 엄청 열심히 모으고 있으시죠. 대단한 것 같아요. 쓰리잡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모으기 시작하신 지 2달도 안 되셨는데 이미 0.1비트 넘게 이렇게 계속 모아가고 있으시죠. DCA 하시면서 5년 동안 계속 앞으로도 근로소득을 통해서 DCA를 앞으로 5년 동안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상승이 있으니까 대략 한 5억 정도 모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타당성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형님은 테슬람이라고 하십니다. 테슬람. 글쎄요, 뭐 테슬라하고 비트코인. 뭐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눈바라기님은 열심히 좀 모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랑 좀 비슷한 마음인데 단기에 좀 급등하면 좋은 점이 있나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 팔 게 아니라면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면은 좀 추매해서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매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게 좀 줄어드니까 비트코이너라면 가격 빠지는 게 뭐 그렇게 속상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오르면 오르겠지,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하고 가격은 좀 내려놓는 게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비전펀드님도 이분도 비트코인 많으시던 것 같아요. 3.42비트 이렇게 돈 많은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분도 아름답습니다. 100% 비트코인 100% 이게 가장 아름다운 포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알트가 껴있다면 수익률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요즘에 와 3.4비트 있으면 요즘에 5억이 넘는군요. 엄청납니다.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예전에 3비트 됐을 때만 해도 1억밖에 안 했었는데 밖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때 제가 비트코인 방송 열심히 할 때 제 비트코인 3개가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1억인데 하면서 방송을 막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 3개 있으면 네, 거의 뭐 한 5억 가깝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산연금님, 이분은 여기도 설정에 들어가면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정말 꾸준함의 이제 대명사이신 것 같아요. 이제 봉 하나마다 바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진짜 매일 말 그대로 매일 매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되게 멋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비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자동 매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동 매수가 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좀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매수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하루 10,000원 뭐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 자동 매수 프로그램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덜어는 비트 세이빙도 쓰시죠. 비트 세이빙 업비트에서 안 되고 보통 빗썸이나 아니면 코인원 네, 요런 데랑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빗썸 코인원 통해서 비트 세이빙 통해서 모으실 수도 있고요. 업비트 통해서 자동 매수해서 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모으다 보면 나중에 웃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년이 지나면 제 생각에 100억이 넘을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현재 1억 5천밖에 안 하는데 100억이 넘는다고 치면 지금 너무너무 잘 산 거잖아요. 20년 전에 그때 압구정 현대 샀어야 되는데 그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비트코인 사시면 됩니다. 그보다 좋은 방법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밖에도 네, 모두 다 소개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모으고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0.001개라도 모으기 시작하셨으면 여기다가 인증하면서 또 같이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댓글들 보면은 다 선풀밖에 없거든요. 함께 으쌰으쌰 하는 네, 같이 모으는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